저게 뭐야? 배야? 2026년 3월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에서 한국해병대 장갑차로 K808이 참가했는데 저렇게 깊은 바다에서도 가능해? 한국해병대의 K8 눌발 장갑차가 바다로 들어가더니 그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냥 바다를 가르면서 달려요. 이 장면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지금 일본, 미국, 동남아까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자, 일본 반응부터 먼저 볼게요. 야후재팬에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댓글창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좋아요 D만 개 넘은 베스트 댓글이 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한국은 왜 이런 걸 조용히 만들어버리냐? 이게 베스트 댓글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본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은 더 직접적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아직도 도입 검토 중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냐? 이 댓글도 좋아요가 15,000개 넘게 달렸어요. 이게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위기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도 수륙 양용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조소방위 전략 때문에요.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같은 섬들을 방어하려면 바다를 건너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장비를 한국이 먼저 완성해서 실전 배치까지 마쳤다는 거잖아요.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도 나왔어요. 이거 거의 상륙함 없이도 작전 가능하겠는데? 이게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겁니다. 원래 해안 기습 작전은 대형 상륙함이 해안 근처까지 접근해서 장갑차를 내려야 해요. 근데 KR-08은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해안에서 바다로 들어가서 스스로 헤엄쳐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빠르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장갑차가 물에 뜨는 건 원래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K8 눌파봉 단순히 뜨는 수준이 아니라 시속 10km로 이동합니다. 일반적인 수륙 양용 장갑차 수상 속도가 보통 시속 5에서 7km예요. K8 0팝은 그것보다 확실히 빠릅니다. 차체 뒤에 고성능 워터제트를 달아서 물속에서도 강한 추진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미 해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LAV보다 물에서 더 안정적인데? LAV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경장갑차예요. 미군이 자국 장비보다 낫다고 현장에서 말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언인지 아시겠어요? 미군이 훈련 중에 동맹국 장비 보면서 우리 것보다 낫네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무게 얘기예요. K8을 못 받은 LAV-25보다 약 5톤 더 무겁습니다. 보통 군사 장비는 무거우면 기동성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수상에서는 더 심해요. 무게가 나가면 뜨기도 힘들고 속도도 안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엔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420마력 상용차 엔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넣었어요. 군용 전용 엔진이 아니에요.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에 들어가는 검증된 엔진을 쓴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엄청납니다. 군용 전용 엔진은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비도 비싸고 고장나면 수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상용 엔진은 달라요. 부품이 시중에 넘쳐나고 정비사도 많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일본 쪽 반응이 여기서 갈립니다. 한국은 군용도 결국 산업 경쟁력으로 찍어내네. 이건 단순 무기가 아니라 자동차 기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해요. 한국이 KA-08에서 쓴 방식은 방산업계에서 상업 기성품 활용 전략이라고 불립니다. 민간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군사에 빠르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개발 기간도 줄고 비용도 줄고 신뢰성은 오히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승차감 얘기입니다. 보통 장갑차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덜컹거리고 내부 환경이 최악이고 오래 타면 온몸이 망가지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K8 밀발은 8륜 전부 독립 서스펜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퀴 8개가 각각 따로따로 충격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왼쪽 바퀴가 돌 위를 넘어도 오른쪽 바퀴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8개가 다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현장에서 비교가 나옵니다. LAV는 앞바퀴 4개만 독립인데 이건 전부 독립이라고? 미 해병대 LAV-25는 전륜 독립 서스펜션이에요. 근데 KA-08은 전 바퀴가 다 독립입니다. 이 차이가 실전에서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험지 장거리 이동에서
병사 체력 유지가 핵심이거든요. 오래 타도 덜 피로하면 목적지 도착했을 때 전투력이 다릅니다. 이게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 결과로 직결되는 요소예요. 실제로 미 해병 한 명이 내부를 둘러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건 구형 SUV 느낌인데 이건 완전 미래차네.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와요. 이거 거의 테슬라 사이버트럭 타는 느낌이다. 이 발언이 일본 커뮤니티에서 그대로 번역되면서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이 이 댓글에 반응을 쏟아냈어요. 한국 군대 장비가 민간 기술을 압도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구조 변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방향이 어땠냐면요. 군사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그게 나중에 민간으로 내려오는 구조였어요. GPS가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고 드론이 그랬습니다. 군에서 개발한 기술이 민간으로 흘러내려온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민간 기술이 군사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동차 엔진, IT 소프트웨어, 전자 시스템, 배터리 기술까지 민간에서 먼저 발전한 기술이 무기 시스템으로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국이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같은 기업들이 방산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일본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일본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분석이 나와요. 자위대 장비는 여전히 조달 구조 때문에 늦다. 한국은 민간 기업이 바로 참여해서 속도가 다르다. 이런 말이 일본 방산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일본은 방위 장비 조달 시스템이 극도로 보수적이에요. 신기술 도입에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민간 기업과 방산업체가 빠르게 협력해서 개발 주기를 확 줄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무기 시장의 핵심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성능이 아니에요. 업데이트 속도입니다. 한번 잘 만든 무기보다 계속 빠르게 진화하는 시스템이 이기는 시대가 됐어요. 드론 전쟁에서 이미 확인됐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십억짜리 전차가 수십만 원짜리 드론에 격파당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드론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빠르게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이 느리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긴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K808도 이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상용 부품 기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부품 교체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내일 전쟁이 난다면 한번 완벽하게 만든 무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이미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자, 이제 한국 입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얘기를 해야 합니다. K811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비입니다. 이미 방산업계에서 해외 수출 타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수요가 있냐면요. 동남아시아를 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전부 섬나라이거나 해안선이 긴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영토 분쟁도 있고 해안 방어 수요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륙 양용 장비가 절실한 나라들이에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 홍해 방어가 필요한 나라들이 수륙 양용 기동력을 원하고 있거든요.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발트트링국,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 위협 때문에 방산 예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어요. 이 나라들도 해안 방어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도 이 부분을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이거 수출되면 시장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댓글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면서 한국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K8 누합도 그 흐름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일본이 충격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KR08 하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게 쌓여가는 충격이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서 한국 방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응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영상 보고 나서 진짜네가 되는 패턴입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됐을 때도 그랬어요. 일본 자유대가 비슷한 자주포 도입에 수십 년이 걸리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유럽에 수출까지 한 거잖아요. K2 전차가 폴란드에 납품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은 방산 수출 자체를 최근에서야 풀었는데 한국은 이미 대규모 계약을 따낸 거죠. 그 충격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K-H708 장면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반응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한국 방산이 이미 일본을 앞서간 분야가 생겼다. 이게 일본 누리꾼 스스로 인정한 말이에요. 경쟁국이 먼저 인정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인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상황이 한국 방산에 주는 의미가 있어요. 미 해병대가 현장에서 우리 LAV보다 낫다고 말한 게 그냥 감탄이 아니에요. 이건 미국 내부에서 한국 장비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는 신호예요. 이군은 LAV-25 후속 장비를 오랫동안 찾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은 자국 장비를 선호하지만 동맹국 장비를 참고하거나 기술 협력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K-8천 가빅이 그 가능성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 방산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도 이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글이 나왔어요. 만약 미 해병대가 K-H708 도입을 검토한다면 자유대도 검토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방산 수출에서 미국이 쓰는 장비 혹은 미국이 검토한 장비라는 타이틀은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거든요. 미군도 인정한 장비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다른 나라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훈련 영상 하나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K-8을 보여준 건 단순히 바다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장갑차가 아니에요. 민간 기술을 방산에 흡수하는 속도, 업데이트 가능한 시스템 구조,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수출 경쟁력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증명된 사건이에요. 일본이 충격받은 것도, 미 해병대가 감탄한 것도 사실은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한국 방산의 실력을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일본 커뮤니티 마지막 댓글 하나 더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한국이 무기도 반도체처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댓글에 달린 대댓글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본 누리꾼들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장면을 보고도 한국은 아직 군사력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흐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